네, 본격적으로 오늘 파이터 관객과의 대화 시작하기 전에 관객 여러분께 한 분씩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배우분들의 경우에는 그중에 캐릭터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한 인사가 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터를 연출한 윤지호 감독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터에서 진아를 연기한 임성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굿바이 수비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 역할의 우감독입니다.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진아의 엄마 역을 맡은 이승연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심각 시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 역할을 맡은 김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가 잠깐 나왔지만 오늘이 파이터 개봉 이후에 이어졌던 관객과의 대화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쉬움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에 관객과의 대화를 하시는 배우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파이터로서. 일단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스크린에 떠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면 오늘 파이터 유비토크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들로 오늘 조금 더 많이 시간을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편하게 어떤 기분으로 이 한 달간을 같이 해주셨는지 혹은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감상도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신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 오늘 지나가면 또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이 팀을 만날 기회가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QR코드가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 그리고 파이터 검색하시면 오늘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가 3월 18일에 개봉을 하고 지금 약 한 달 정도 관객들과 꾸준히 만나왔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봉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아주 어떤 반응들일까 기대하면서 모든 캐스트들이 살펴보셨겠지만 특히 윤재호 감독님과 그리고 유성민 배우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관객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는 한 달을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혹은 이 영화에 대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 한 달을 보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성민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관객들과 이렇게 긴밀하게 만나는 작품이 첫 작품이었었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봐주실까, 또 어떤 질문들을 해주실까, 또 작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실까, 그런 것들을 저 또한 되게 궁금해하면서 관객분들을 만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작업 과정이나 혹은 작업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감상이나 혹은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많은 배우들과 또 스태프분들이랑 또 감독님이랑 또 교감하면서 작업했던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좀 생생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더 작품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좀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시국인데 이렇게 직접 또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최근 한 달을 행보 일정도? 저도 이렇게 관객분들과 다시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재밌었고 많은 분들과 함께 어떤 파이터라는 영화를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자체에 굉장히 고맙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고마우신 분들이고 저희 영화를 통해서 어떤 관객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 메시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화 같은 많은 분들이 진화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어떻게 보면 진화처럼 끝까지 싸워나가는 넘어져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광록 배우님 그리고 이승현 배우님, 김윤서 배우님도 이 영화를 어떻게 지금 다시 바라보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작업이 참 재밌는 게 드라마랑 다르게 찍어놓은 시간은 아주 오래 전인데 개봉을 할 때쯤에 다시 그 기억들을 복귀하고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시간이 많이 벌어진 이후에 정리하게 되는 작업이거든요. 영화라는 게 드라마는 실시간으로 관객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알 수 있고 뭐 이야기가 아주 실시간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지만 영화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매체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영화가 10회차가 조금 넘는 회차로 촬영을 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영화 속에 쏙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셨다가 최근 한 달간 이 영화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이 영화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지 혹은 이 캐릭터가 어떤 의미였지를 아마 곱씹어보는 한 달을 세 분도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특히 오광록 배우님 오늘 관객석을 다시 영화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파이터란 영화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접하는 기분 현장에서와 또 달리 조금 떨어져서 본 이 파이터라는 영화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오광록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네. 영화가 어쨌든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계속 진화라는 한 인물을 계속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누구도 이렇게 잘 돌아보거나 이렇게 좀 지켜보거나 그런 하는 이렇게 빛이 잘 모여 있는 곳에 피어 있는 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비루한 삶처럼 어떤 누구도 잘 찾지 않는 그런 방에 혼자 외딴 섬처럼 이렇게 있는 한 이제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살면서 나 살기도 바쁜데 거기에 어떤 공감을 갖고 또 지켜보고 그럴까 그런 이제 또 생각들이 좀 들었고 또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한 1년 몇 개월 또 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됐는데도 뭔가 어떤 감각적으로는 어떤 뭔가 한 약간 어딘가 막혀 있는 그런 이제 감성도 그렇고 참 영화가 참 외진데서 시작해서 정말 영화적 재미를 잘 모르겠다 이 시작을 정말 동떨어진 곳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인생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들에 어떤 가슴에 뭉클해져 오는 그리고 어쨌든 거기서 태수라는 한 친구를 만난다는 게 가장 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주고 한 친구라는 느낌의 어떤 거기서 어떤 삶이라는 게
그것도 다시 피어나는 어떤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잘 봤습니다. 네, 출연 배우 오광록 씨, 이제 관객 오광록 씨 일단 입장이 잘 들어보았고요. 이승현 배우님은 어떠세요? 촬영한 지 좀 된 작품이고 요즘 최근 이 작품을 다시 곱씹어볼 시간들이 좀 있으셨을 텐데. 저는 우선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읽었는데 중반쯤부터 오열을 하면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특히 얽혀 있고 설켜 있는 감정의 어떤 덩어리들이 풀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많이 울면서 시나리오를 봤었는데, 그리고 감독님한테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영화를 찍었고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 느낌하고 좀 많이 다른데 되게 묘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결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객평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참 식염수 같은 영화였다라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너무 강요하지 않고 뭔가 초점을 막 우리한테 일깨워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슬며시 스며들어서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고 좋은 느낌을 받은 영화라고 올려주신 글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봤던 영화의 감동을 관객분들도 갖고 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독립영화 요즘에 코로나 마스크 쓰고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 영화를 스크린으로 봐주시는 것도 저희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오늘도 저희 이제 마지막 집이라고 들었는데 얼굴 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관객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김윤서 배우님 오랜만에 집이 참석하셨는데 영화제들을 제외하면 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마지막 지구이라고 해서 오면서 촬영했던 때 생각을 해봤어요. 마침 그 기억이 났는데 그때는 정말 코로나에 코자가 없을 때였는데 우리 모두 현장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살아가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2019년이었죠. 아마 네, 너무 많은 게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저의 어떤 몸의 변화랄까? 그때 정말 열심히 운동했고 그랬는데 3월에 개봉할 때 영화를 봤는데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 몸이 그런 변화들과 너무 제가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함께 참여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부족했지만 근데 이렇게 또 힘든 시간을 또 보내는 와중에도 관객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게 사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오광록 배우님 말씀 중에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밝은 빛에서 꽃을 주목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아주 어두운 곳, 우리가 시선을 언제 줬었지? 혹은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그런 곳에 눈을 돌리게 하는 영화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터는 그런 영화인과 동시에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화는 아주 처음부터 전면에 사랑에 대해서 말할 것임을 공표하고 시작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오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좀 더 눈여겨보셨겠지만 토마스 머튼의 문구로 시작을 하죠.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운명이다로 시작되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막 싸우고 울분을 내지르는 어떤 주인공이 사랑을 만나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그 인물을 바라보는 창작자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울분이 굉장히 많고 세상을 향해 싸우는 인물이면 막 인류 망해라 막 이런 식의 결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인류 다 죽어라 막. 근데 어쨌든 사랑으로 사람들끼리 다 연결되는 어떤 그림을 그려간다는 것이 어떤 창작자가 가진 태도로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뉘앙스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는 싶었어요. 이게 세상을 향해서 계속 싸우고 그 안에 울분과 화와 아주 많은 눈물이 있는 주인공인데
그럼에도 그 주인공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제시하고 싶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현실이 지극히 어둡거나 어떤 차갑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면 분명 그런 세상에서 다시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밖에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저는 끊임없이 계속 영화를 통해서 제시를 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끊임없이 넘어질 때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은 속이 타들어가듯이 부글부글 거릴 수도 있지만 그걸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고함을 지른다거나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일시적인 그 순간에 나의 화를 털어버린 그 순간일 뿐이지만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이 스스로 변화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겨나가고 싸워나가는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혼자서는 힘들다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는 결국 타인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어쨌든 나도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렇게 결국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결국 타인의 도움 크고 작은 손길을 통해서 어떤 시선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일어서서 앞으로 계속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사용한 문구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고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도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린이라는 공간이 좀 색다르게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약에 정말 린에서 싸우는 그 권투 경기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다면 지금과는 좀 전혀 다른 톤의 영화가 됐을 텐데 말씀하신 뉘앙스로서의 어떤 파이터를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라는 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연출이 이 영화 안에 있죠. 그래서 린이라는 공간은 사실 진학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뭐야 왜 권투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장면을 뭐 자르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연출의 의도에 빗대어 보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타당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그 배우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임성미 배우야말로 현장에서 계속 카메라와 좀 싸워야 하는 현장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현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아주 거칠게 분류하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에게 굉장히 많이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가 주어진 현장이 있고 이 연출자가 배우의 동작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콘티처럼 계산을 해놓고 배우에게는 그걸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연기해내는 쾌감을 주는 현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작업을 상상했을 땐 아마도 전자의 상황이 조금 더 가까웠을 것 같고 카메라가 아마도 인물에서 그 현장에서 인물이 움직이는 그 상황대로 즉석에서 좀 따라가면서 그림을 만드는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 카메라와의 적응 혹은 카메라와 나와의 어떤 리듬을 맞춰가는 것 이 작업이 아주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 현장의 상황들을 떠올려보면 어떠셨어요? 일단 한두 회차 정도는 조금 서로가 서로 간의 호흡을 읽고 또 그 현장 분위기를 조금 모두가 이로운 방향으로 가고자 하게끔 한두 회차 정도는 서로들 눈치도 보고 또 어떻게 힘을 맞추고 어떻게 합을 맞출까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한 3회차, 4회차 이후부터는 그런 걸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이게 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 감독님의 어떤 그 무빙이나 뭐 최대한 배우들의 감정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앵글을 잡아주시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팬들드가 워낙 많았어서
배우들 감정 에너지 못지않게 촬영 감독님의 체력 에너지가 정말로 중요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캐릭터 연기하는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모두가 촬영 내내 건강과 안녕을 빌면서 현장을 이제 그날 이제 촬영 마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계속 이제 회차가 진행이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쌓여지니까 그게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큰 울타리로 그 현장을 딱 뭐라고 해야 될까 지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크게 뭐 별다른 구체적인 어떤 본인들의 각자의 본인들의 입장을 막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서로가 서로를 막 설득하려고 뭔가 어떤 애를 쓴다거나 하는 에너지보다도 그 힘을 좀 더 그 현장 안에 이 프레임 안에 계속해서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아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 엄마라는 키워드도 있고, 그리고 권투라는 키워드도 있고, 본인이 탈북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진아에게 주어진 아주 많은 키워드 중에 좀 의외성을 띠는 게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인물의 첫 등장 자체가 바다인데다가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죠. 뭐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가장 좋은 추억이 있었던 장소 역시 바다였을 것이고, 둘이 아주 행복하게 바다를 걸었던, 그리고 여기서 태수와의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혹은 두 사람이 마음이 통했음을 보여주는 공간도 바다죠. 그래서 바다에 있을 때 진아의 표정이 좀 다른 장소에 있을 때와 좀 다르게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의 과거를 상상했을 때는 아마 물리적으로 바다를 건너오는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바다란 무엇일까, 이런 점을 배우가 아주 많이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무지하게 분석하는 배우란 얘기를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바다라는 공간에 대한 혹시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조금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라는 짐작은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구체적으로 답을 내리진 않았어요. 바다에 대한 어떤 지나가 가는 어떤 생각, 그리고 그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라거나 어떤 분위기, 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고 한 건 아니었고, 다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었어요. 그 바다는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나가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욕구라던가 혹은 삶에 대한 의욕 혹은 삶에 대한 좌절, 뭐 분노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조금 추상적으로 좀 하면서 그 씬들은 그냥 임했던 것 같아요. 네. 파도가 밀려오는 공간이라 그런지 이게 또 뭔가 싸우는 사람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미지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주로 링 위에서 혹은 뭐 진아의 방 안에서 이루어진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장면의 환기도 분명히 바닷가 장면이 되는 것 같고요. 오광록 배우님이 연기하신 관장의 캐릭터로 넘어가 보면 굉장히 속이 깊은 인물인 것 같고, 왠지 과거에 한 사연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같고,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좋은 어른이죠. 진아를 품어주고 또 진아를 관찰해주고 진아에게 무언가를 독려해주는 아주 좋은 어른으로서의 캐릭터가 바로 관장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땐 좋지만 배우가 연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대사가 오광록 배우의 입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억지로 참지 마. 살다 보면 울어줘야 할 때가 있어. 이걸 여러분이 친구 앞에서 여러분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한 한마디가 될 것인지. 근데 오광록 배우가 항상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나면 이건 왠지 대사가 아닌 것만 같고 그냥 정말 좋은 인생의 선배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툭 건네는 말로써 느끼게 만드는 그 특유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아주 잘 살아난 캐릭터가 이 파이터의 관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대사가 실제로 배우분에게도 어려우셨을지 궁금해요. 듣는 저희는 너무나 위로를 받은 대사이기도 한데요. 일단 좋은 어른으로서. 아무튼 아니 우리가 뭐 좋은 어린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아무튼 이 영화 때문에 한 2달 복싱을 처음 이제 복싱이라는 걸 처음 접하기도 해서 동네 체육관도 다니고
참 영화에서는 좋은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아가 그 밤 새벽 이럴 때 이제 샌드백을 치는 거를 보고 어쨌든 이 복싱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눈사랑 스파링을 붙여서 약간 안에 있는 뭐라 그럴까 누르고 있는 것들을 아무튼 그 뚜껑을 열고 아무튼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거는 되게 좋은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뭐 어른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자기 젊은 날의 어떤 것처럼 잘 캐치한 거죠. 아무튼 뭐 물어보셨죠? 그 관장의 대사가 있잖아요. 진아에게 계속 눈물을 참는 아, 캐릭터니까 네. 좀 울어도 돼라는 식의 대사를 관장이 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대사도 없었으면 출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튼 좋은 시나리오에 좋은 대사가 있었고 우리 감독님이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무겁게 분위기를 안 떨어뜨리게 오징어를 잘 질겅질겅 심심하게 지루하게 잘 아무튼 무슨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진아의 감정에 이렇게 살짝 묻혀만 던져줄 수 있게끔 좀 노력했습니다. 네. 그 뷰티풀 데이즈에 이어서 감독님과 오감독 배우님 두 번째 작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두 번을 바라본 윤재호라는 감독은 어떤 감독인 것 같으세요? 오감독 배우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10년 전에 약속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아시아나 영화제 폐막식 때 어떤 대상을 받은 작품이어서 폐막식 때 상영을 하는 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제가 반했죠. 영화에 반했고 그대로 또 많은 또 단편 영화들 그리고 뭐 장편 다큐멘터리 마담 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처음 감독님하고 만난 뒤로 어떻게 서로 계속 그때는 이제 파리에 여기 프랑스에 있을 텐데 계속 연락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이메일도 주고받고 근데 이제 히치하이크라는 단편 영화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못했고 시간들이 잘 맞아서 너무 아름다운 영화 뷰티풀 데이즈를 했고 또 이 작업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엄청 디테일하시고 또 미술적인 느낌들 또 음악적인 느낌들 예술가로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따가 다시 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영화는 크게 생각하신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감독 배우님이 어떤 역할로 나오실지. 그 이승엽 배우님 아들로 나오지 않아요. 아버님 연령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승엽 배우님께서 아까 시나리오를 읽을 때 중반 이후부터 정말 펑펑 울었다고 설명하셨던 대목이 마음으로 와닿죠. 우리도 아마 그 시나리오를 받았으면 어느 지점부터 좀 눈물을 참기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도 그 병원 장면이 아주 많은 관객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분의 마음에도 많이 남는 장면이지 않을까. 근데 그 장면에서 아주 좋았던 건 뭐냐면 둘이 굉장히 눈물의 상봉이 아니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만난 모녀고 그 자리에서야 서로 이제 편하게 무언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엄마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너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대신에 우화 같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아마도 본인의 상황을 빗대었을 근데 그 병원신에 대한 그 진아를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엄마의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남다른 감정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 기억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시나리오 봤을 때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는 엄마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실수로 넘어졌고 그래서 딸을 보호하는 그 모습에서부터였는데 그래서 그 엄마의 독백처럼 딸에게 얘기해주는 부분도 저는 정말 글로 봤을 때는 많이 울면서 봤는데 이제 이걸 제가 해야 되니까 감독님을 많이 붙들고 늘어졌어요. 이게 읽을 때는 너무 와닿고 너무나 슬펐는데 이거 말로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다. 내가 읽었던 감정들이 이렇게 관객들한테 직접 전달이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약간만 더 넣어달라고 상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감독님이 정리도 몇 번 해주시고 해서 아주 살짝 조금 아주 살짝만 거기에 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을 관객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고 감독님과 저의 포인트는 여기에서 뭔가를 주려고 하지도 말고 설명해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정말 그 덤덤하게 딸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대본도 살짝 정리하고 그날의 감정도 이제 오로지 진아에게만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약간 멜로씬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을 딱 잡는 한마디가 갈게, 보러 갈게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길었을 거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볼 수 없을 상황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그 보러 갈게라는 말을 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장벽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겠어요. 그게 싹 허물어지는 한마디죠. 보러 갈게라는 엄마의 한마디가 굉장한 멜로드라마 한 편 같은 걸 본 기억이 있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못 밖에서 눈물 훔치는 딸까지 너무 완벽하잖아요. 아주 인상적인 씬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윤서아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모두는 그 안에서 진아를 도와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 팔이 부러진 그 찌질하신 분 빼고는. 윤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파링 대상자가 되어야 하고 진아를 미워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진아와 아주 묘한 라이벌 관계를 이루게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영화의 유일한 빌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진아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윤서가 약간은 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만나는 자기 또래 여자잖아요. 아마도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처음 봤겠죠. 그리고 자기는 뭔가 하고 싶은 것들도 계속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권투를 막 힘있게 하는 사람을 보고 그 생명력을 보고 진아가 느꼈을 감정을 생각하면 좀 미운 캐릭터이기도 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모두가 진아를 돕고 모두가 평화로운 이 영화 안에서 어쨌든 그 유일하게 좀 계속 진아에게 좀 눈엣 가시 같은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오는 장면마다 어쨌든 좀 미운 포인트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이게 좀 부담스러운 작업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떠셨어요? 영화를 본 제 지인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극 중에서 네 이름만 본명이야? 채팅방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심지어 성까지 그렇게 나와? 감독님이 널 너무 안 감싸주신 거 아니니? 그래서 한 번도 여쭤본 적은 없어요. 사실 윤 감독님께 왜 이 아이의 이름은 윤서일까요? 라는 말을 제가 여쭤본 적은 없지만 일단 저는 윤서 감독님의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요. 저희는 같이 감독님이랑 단편 작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감독님이 작업하시는 스타일이나 영화를 보고서 윤재 감독님의 영화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되게 컸었는데 이런 배역이 될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진아가 이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이 여자 복서들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탈의실에서 여자 복서들을 보고 여자 복서들의 뒷모습, 근육질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 이 한 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진짜 부담스럽죠. 그런 질문이 네. 있으면. 한번 진짜 운동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근육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그중에서 해야 하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근데 사실 현장에선 누구보다 제가 진아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아까 채팅방에도 그 질문이 올라와서 아, 진짜요? 감독님이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윤서 배우님만 본명으로 작업을 하셨나요? 아주 지극히 우연이고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윤서라는 캐릭터를 썼는데 쓰고 난 뒤 한참 뒤 이제 윤서 씨를 만나서 단편을 찍게 됐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파이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윤서 씨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런 여기 있는데 혹시 한번 해볼 생각 의향이 있으신지. 그냥 정말 우연해요. 그냥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바꿀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제가 사냥꾼이라는 단편을 해보고 나니까 되게 뭔가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윤서라는 캐릭터랑 되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래서 바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이라고 하셨는데 우연이 아닌데요. 그냥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붙이시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설문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채팅방에 아까 질문 주셨던 분도 해답이 됐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윤 감독님의 3부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윤재호 감독은 그 분단 이후의 세대인데도 분단의 상황으로 만들어진 어떤 딜레마들 혹은 그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안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작품 안에 연결점을 가지는 젊은 감독이기도 하죠.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뷰티풀 데이즈라는 작품 역시 탈북 여성에 대한 아주 긴 역사를 조명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전에 카는 상영했던 마담비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에 대한 다큐멘터리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같이 그 경로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추적한 아주 내밀한 기록들이 그 다큐멘터리 안에 들어있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진아의 캐릭터를 통해 탈북 여성의 삶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고 아마도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되실 아직은 뭐 과제이고 많이 만지셔야 하겠지만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작품에서도 왠지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이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분단 이후의 세대로서 계속 이렇게 분단에 관련된 소재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에게는 어떤 그 작업들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지 궁금해요. 작업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속할 때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좀 어떤 확신이 조금 더 드시는지 아니면 뭐 어쨌든 시작한 일이니까 좀 끝맺고 싶다는 마음이 좀 더 강해지시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거의 2010년부터 시작한 주제인데요. 이제 거의 10년이 좀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아버지 비밀이라는 작품이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20년 안에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가족의 해체 그리고 해체된 가족이 다시 재회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깨진 항아리를 다시 붙여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깨진 항아리를 그냥 그대로 냅두느냐 차이인 것 같은데 깨진 항아리를 다시 붙인다 하더라도 그 붙인 자국은 항상 남아있을 거잖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것이고 그 상처는 항상 기억이 될 것이고 그 기억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느냐가 어떤 각자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결국
개인의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조금씩 다르게 다가올 것이고 결국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국 다가올 미래, 다가올 현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분명히 본인의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족의 분열 그리고 다시 재회 등등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비밀은 제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작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고요. 여기에 인상적인 평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으로 사람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삶이 잘 보이지 않는 탈북민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지 않는 어떤 집단의 이미지들이 탈북민들과 비슷한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네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시국에도 뭔가 이 상황으로부터 분명히 분리되는 어떤 층이 있을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삶이 있겠죠. 아마 그 면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채팅방의 질문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연희동 파이터라는 대한민국 연희동에서 복싱을 하시나요? 연희동 파이터라는 대한민국 분께서 진아는 왜 복싱이 좋아졌을까요? 관심이 갔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아 속에 화가 많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진아가 답을 해줘야겠죠, 이정민님? 네. 좋아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그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파이터의 기질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걸 관장님과 코치님이 제대로 봐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리고 좀 목돈을 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이 센 진아가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출전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스스로 어떤 자신과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면서 좀 지겨웠을 때도 있을 거고 좋았을 때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일을 기꺼이 맞닥뜨리게 된 그런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희동 파이터님 좋은 답변이 됐기를 바라고요. 아까 관장님께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냥 히읗이라고 대화를 쓰신 분께서 관장님은 진아의 어떤 점을 보고 진아의 복싱을 지지해주게 된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오광록 배우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 이제 새벽에 샌드백 치는 모습들, 태수에게 들은 얘기도 있잖아요. 검토를 운동을 해봤다고 하고 근데 제일 큰 발견은 새벽에 와서 샌드백을 치는 저 아이의 어떤 내면이 뭐가 있을까 눈여겨봤겠죠. 매일 복싱장에 와서 뒷정리도 하고 할 때 그의 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서러움과 그 외딴섬 같은 그런 뭐 봤겠죠. 거기까지. 관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어집니다. 정751108이라는 대학을 쓰신 분께서 이 질문 재밌네요. 복싱할 때 상황을 보면 진아랑 윤서의 상황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 관장님은 왜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윤서가 따져 물었을 때 관장님의 태도가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떠들어라 하는 태도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관장님 어떻게 된 건가요? 신화를 그렇게 쓰죠. 아무튼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진아가 총사가가 갑자기 불려와서
링을 스파링을 하다가 또 윤서가 다운도 한번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씨발 간장하고 그 애드립으로 하면 제대로 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윤서 씨 영화가 확 살아났어요. 거기서 생생해졌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날의 그 스파링이 또 계기가 돼서 또 진아가 운동을 시작하고 이게 아마 뭐 이 관장한테는 젊은 날의 이야기가 없고 하지만 어쨌든 진아한테서 뭔가 기대감과 또 이번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리 복싱장에서 만약에 복싱장에서 한 명을 내보낼 수 있다면 누군가 마음으로 지지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할 말이 없으니까 신문을 페이지를 또 넘기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네, 재밌는 질문에 재밌고 진중한 답변을 주셨고요. 파이터걸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께서 아마도 진아의 아빠의 사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신 궁금증일 것 같아요. 엄마가 가족을 버리고 나간 이유가 진아 아빠의 영향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것은 이승현 배우님께서 혹시 생각해 두신 어떤 가족의 사연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네요. 네, 그 부분을 제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요. 마담 B를 직접 다니시면서 찍으셨고 그쪽 사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감독님이셔서 감독님 전작도 다 봤고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 평범한 마음이냐, 아니면 정말 무슨 각오를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남한테서 살아남아야겠다는 거냐 여쭤봤었는데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와서 첫 번째 마음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가서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고 나머지 있는 가족분들을 다 데리고 오겠다는 목표로 누구나 내려오는데 그게 어떤 사연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게 많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절망에 빠져서 살다가 누군가가 나를 또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을 만나면 여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루트가 있으니 먼저 가서 털을 닦고 우리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했었던 목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만들어졌겠죠. 그러려고 했지만 너무나 멀어져 버려서 길을 잃은 어떤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아마 덜덜로 읽는 거겠죠? 디귿디귿 쓰시는 분께서 오강록 배우님 목소리 멋지시네요. 하지만 질문을 김윤서 배우님께 주셨습니다. 김윤서 배우님 영화에 어떤 점에 이끌려 출연하게 되셨는지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건 아마도 아까 답변에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배역을 위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신 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질의 몸을 말씀하신 거겠죠? 정말 선수 같은 어떤 몸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인데 제가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 한 줄뿐인 지문이지만 그리고 이제 관장님께 뱉는 제 말에서 저는 왜 안 되는 거냐고 관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 신체가 갖춰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복싱을 해왔고 실력은 떠나서 그래서 감독님이랑도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감독님 근데 정말 실력이 부족한데 뭐 사실 복싱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너무 어설플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 아마추어 복싱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복싱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찾아봤을 때도 그렇게 막 완벽하게 사실 아마추어급들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거기에는 안심을 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난 선수가 아니니까 프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몸에 관련된 어떤 근육들이나 실제로 쓰여지는 그런 등이나 뭐 팔 이런 근육들은 그 부위만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네, 식단을 조절하고 최대한 이제 지방을 빼고 근육이 붙을 수 있는 단기간에 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배우가 준비를 했기에 욕설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된 캐릭터가 욕설을 뱉으면 뭐야? 라는 반응이 아마 나오겠죠. 파이터스 S 붙이신 대한민국 스님분께서 이건 아마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 마지막에 진아가 아니라 진아 어머니 얼굴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 그걸로 엔딩이 끝나는데요. 제가 이제 기획한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서로 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결국 시점이 변하는 부분이 이제 엄마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좀 오프닝이 된 엔딩이긴 하지만 물론 그 이야기로 그 다음 제가 만들 영화가 이어지지는 않지만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시점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과 관련된 이야기고 결국 이 영화의 끝은 어떻게 보면 진아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될 것이고 또 그녀를 바라보는 대상은 엄마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엄마를 떠나서 우리가 진아라는 인물을 바라보는 관객 입장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표정은 진아에 대한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 결국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한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대도 하지만 결국 그 기대와 함께 걱정은 자연스럽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표정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관객 입장에서는 좀 더 진아를 응원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 희망들이 좀 담겨 있어요. 이 질문도 아마 감독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디샷이라는 대한민국 쓰시는 분께서 진아의 이부 동생이 진아와 엄마의 관계를 알게 되는 흘린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비밀을 감추고 살던 엄마가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살았던 언니를 만나서 벅차오르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복 여동생 입장에서는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아보다 더 어린 성장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고 10대고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복 여동생의 감정의 그 눈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는 거고 언니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내 언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입장에선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요. 그런 그 눈물에는 그 눈물을 좀 더 설명해 주는 영화가 세 번째 영화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볼 수가 없네요. 되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만드실 영화 예고편을 하시는 감독님을 방금 그 질문 주셨던 바디샷이란 대화를 쓰시는 분께서 이런 평을 남겨주셨어요. 진아가 상대의 팔을 뿌리치면서 몇 명이 다치게 되는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방어적 공격성을 가진 고양이들의 본능이 떠올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상처받은 길고양이 같던 진아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장면같이 보였어요. 라는 감상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신 질문들, 감상들 여러 개를 질문을 배우들께 드렸었는데요. 하나씩 골라주셔야 돼요. 인상적이었던 질문을. 그래야 저희가 그
그분들께 선물을 드리거든요. 감독님 포함해서 한 분씩 어떤 질문들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이범 여동생을 네, 질문을 던져주신 분. 마지막 질문 주셨던 바디션님 어디 계시죠? 네, 선물 전달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저한테 질문이 온 건 모르겠고 연희동 타이거? 연희동 파이터. 네. 연희동 파이터? 연희동 파이터님 어디 계시죠? 연희동 파이터님, 네, 선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광록 배우님은 아무래도 왜 관장님을 바뀐 노래 보호해주지 않고 그 질문 뽑으시잖아요. 생각이 없어.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저한테 질문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 빨간색 후드티 입으신 분이 아까 윤서의 질문을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지시는 모습을 봐서 저기 중간 뒷부분에 빨간색 후드티 입으신 분 너무나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인상적이었다는 이유로 지금 저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윤서의 질문. 네, 이거는 그냥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 네, 윤서배우님은 어떤 질문 꼽아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감독님께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셨던 윤서의 이름이 네. 왜 본명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네. 이분은 팀 파이터 핫팀이라는 대학을 신분께서 주셨거든요. 어디 계시죠? 네, 선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광록 배우님 답변 이제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그 대사하기 힘들지 않았냐고. 네, 네네. 모르는. 네, 아까 정으로 시작하는 그 긴 숫자 붙여줬던 아저씨는 네,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훈훈한 시간이네요.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질문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는 우리 모두의 궁금증으로 남겨놓고 궁금한데. 네,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 파이터의 마지막 집이 여러분의 질문까지 포함해서 지금 Q&A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아마 관객 여러분들 중에 낯이 익으신 분들이 오늘 여러분 오셨던 것 같죠? 네,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배님부터 차례대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진짜 이 집의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네요. 너무 즐거웠어서 그런지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집에 조심히 다들 잘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관객과의 대화 끝날 때까지 전부 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이터 아직도 계속 개봉할 거니까요. 계속 여러분 깨알 같은 뒷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호흡하고 마지막 집이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더 좋은 작품, 더 재밌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파이터 아마 오늘부터 VOD로 이제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언제 또 세 번째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집이긴 하지만 파이터 아직 극장에서 상영 중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VOD로도 서비스되니까요.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